강력한 강도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오랜만에 베이퍼맥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어제 출시한 에어 베이퍼맥스 2020 FK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베이퍼맥스 1 플라이니트 트리플 블랙 컬러를 처음 딱 신었을 때 이게 나이키가 만들 수 있는 에어 유닛의 최종 버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 이전에 나왔던 에어 유닛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쿠션의 느낌을 느끼면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쿠셔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놀랄 정도였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면에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부분을 걸어 다닐 때는 조금 미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에어 유닛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작게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뭔가 자갈밭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기도 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나이키 최신의 재생 소재를 이용한 플라이니트를 사용하고 있고, 플러스 와이어로 된 원터치 방식의 큐레이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나이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베이퍼맥스이니만큼 저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보여드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도 제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저런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써 있는데, 대충 읽어보면 뭐 미래의 스포츠를 위해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무브 투 제로 캠페인 같은 문구가 크게도 적혀 있고, 이 아래쪽에는 뭐 최소 50% 이상의 재생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사이드면에도 이런 글귀 바코드가 적혀 있고, 이쪽에 제품 라벨이 붙어 있네요. 제품명은 에어 베이퍼맥스 2020 FK 플라이니트 약자죠. 이렇게 적혀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cm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속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기 때문에 속지까지 이렇게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웃긴 거는 이 신발 안에 이 속지는 또 들어가 있어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속지까지도 빼고 보냈어도 큰 불만은 없었을 텐데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오랜만에 베이퍼맥스를 구입하기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조금 새로운 기술들,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퍼맥스이긴 하지만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빨리 디자인 보여드리고 신발을 신는 모습까지 보여드려 볼게요. 천천히 감상을 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특이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 가피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 이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이퍼맥스의 기능성 착화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을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라고 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한 장의 니트,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패턴이나 질감 정도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디자인을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가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 베이지색 가피 부분, 위쪽에 패턴은 뭐 현란한 컬러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베이지색 가피도 자세히 보시면 컬러가 조금 섞여 있어요. 이 가피가 재생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피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조금 섞여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져봤을 때는 약간 솜털이 나 있는 듯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의 윗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이걸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 옷도리가 있다면은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패턴도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발끈 부분으로 올라오면 와이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작동 방법은 상당히 심플해요. 이따가 신발을 신고도 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발을 넣고 뒤쪽에 있는 요 락이라는 요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 윗부분의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발등을 누르는 형식으로 일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신발의 기본적인 쉐입 자체가 발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그런 쉐입이어서 사실 뭐 이 시스템이 없다고 해도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락을 당겼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더 밀착되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는 있더라고요. 이 와이어는 뭔가 얇은 실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한 것 같은데, 다 계산을 했겠지만 심리적으로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윗부분에는 플라이즈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나이키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을 조금 쉽게 만든 그런 시스템에 모두 다 플라이즈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뭐 몇백 년이나 지속됐던 전통적인 신발끈 묶는 방식을 벗어난 이런 시도는 전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신발과 발과 일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을 올라가서 이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릴리즈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당기면 이렇게 락이 됐던 실이 풀리면서 신발을 신고 벗기가 조금 편한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실이 풀려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부분 뭐 이렇게 연두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제가 이 신발을 뭐 수백 번 신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착화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굉장히 강력하게 땡기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 혀 부분이 상당히 단단한 고무? 스펀지 같은 소재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무늬도 뭔가 굉장히 유치한 그런 패턴들, 꽃무늬 같은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발 등을 늘려주는 부위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 넓고 두꺼운 혀가 이렇게 압박되는 이 부위를 조금 더 넓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이고요. 혀의 안쪽은 뭐 상당히 부드러운 인조 가죽을 이용한 스웨이드 느낌의 소재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바깥면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니트 소재를 이용해서 사이드 가피가 구성이 되어 있고 패턴도 토박스와 마찬가지로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위에는 검은색 실을 이용해서 수우시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니트로 되어 있어서 계절감하고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바람을 불어보니까 통풍성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조직감의 니트인 것 같고요. 수우시는 뭔가 이렇게 점선을 이어놓은 듯한 이런 패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목 부분도 니트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양말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네요.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해놔서 발목 부분도 부드럽게 잘 잡아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을 보시면은 뒤꿈치라기 하기보다는 신발의 중간에서부터 뒤꿈치 전체적인 이 부분까지 살짝 단단한 소재, 고무라고 해야 될지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연성이 좋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발 중간 부분부터 뒤꿈치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피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니트 소재만을 이용한 베이퍼맥스를 신었을 때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소재로 이렇게 구성을 해준 게 안정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니트 소재와 이 플라스틱 중간에는 보라색 테이핑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와이어를 당길 때 사용하는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손이 닿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만졌을 때 느낌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손잡이 윗부분에는 락이라는 글씨가 양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깨알같이 이렇게 락이라는 글씨 위에도 컬러가 입혀져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당기면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일체감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베이퍼맥스를 자랑하듯이 큼지막하게 베이퍼맥스 레터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플라스 파트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에 풀탭은 노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은색 수시 이 부분을 당기라는 듯이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하고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추가된 거는 뒤꿈치 아래쪽에 수우시가 양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이 가피 그대로 내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 뒤꿈치 부분 요 부분만 따로 쿠션 역할을 하는 직물이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쿠션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쿠션까지 생각을 하면 이 힐컵의 각도가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위쪽은 이렇게 겨자색 같은 컬러로 일단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재생 소재를 사용을 했는지 여러가지 컬러의 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이키 수우시가 8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뭔가 환경을 생각한 리사이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웃솔 바닥면은 또 다양한 컬러가 섞여져 있는 재생 소재를 사용한 스펀지인 걸로 보이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진 않은데
부드러운 느낌은 느껴지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옅은 연두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바닥을 마감을 해놨고 마감 퀄리티도 뭐 상당히 깔끔한 걸로 보이네요. 드디어 이제 베이퍼맥스 2 유닛을 한번 볼 건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고 좀 지저분하게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파트들 여기 그리고 뒤꿈치, 이런 부분들은 베이퍼맥스 유닛 위쪽에 조금 더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꺼운 고무를 덧대어 놓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쪽에 한 덩어리, 부분에 이렇게 한 덩어리, U자 형태로 한 덩어리, 또 앞부분에 한 덩어리, 이렇게 총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 나왔던 베이퍼맥스보다는 덩어리의 수가 많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베이퍼맥스들은 이 덩어리의 수가 굉장히 작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조금 가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평평한 바닥 위에 서 있는 느낌보다는 자갈밭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덩어리의 수를 줄여서 그런 느낌들을 조금 없애려고 노력을 한 좀 새로운 디자인의 베이퍼맥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이 베이퍼맥스를 베이퍼맥스 2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뒤꿈치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에 재생 소재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고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신발을 신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상관은 없을 거고, 환경을 위해서 재생된 소재를 사용을 했다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로 한번 재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 에어 유닛의 높이만 측정을 해보면 3.5cm 정도 되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 발바닥이 닿기 때문에 키높이 효과는 한 4cm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베이퍼맥스 2020 FK의 상세한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니트의 패턴, 디자인이야 보시는 분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니트로 된 가피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원터치로 체결과 해제가 가능한 이런 와이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플러스 한 단계 더 진화한 베이퍼맥스 에어 유닛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네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땐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랜만에 베이퍼맥스 2 에어 유닛과 재생 소재를 사용한 플라이니트 가피, 그리고 와이어를 이용한 플라이즈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베이퍼맥스 2020 FK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먼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이 신발을 신고 이 와이어를 체결을 하고 아니면은 신발을 벗을 때 와이어를 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은 제가 와이어를 한번 당겨 놓은 상태니까 푸는 모습부터 보여드리면 간단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뭔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이어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상태가 이제 와이어가 다 풀려진 상태고요. 다시 반대로 신발끈을 당길 때는 이 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쑥 당겨주면 이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이 플라스틱이 발등을 누르게 되고, 이 플라스틱 아래쪽에는 상당히 넓고 두툼한 그런 고무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등을 넓은 면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풀려 있을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 플라이니트 가피 자체의 쉐입이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지만, 한 번 더 쭉 당겨주면 확실히 신발의 옆이나 발등 부분을 더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고 있네요. 베이퍼맥스를 신고 러닝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라도 이렇게 플라이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체감을 높여주시면 운동을 하실 때 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플라이즈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이 275로 신고 이지 350 시리즈만 반업해서 280을 신고요. 지금 이 베이퍼맥스 2020은 275 제 정사이즈로 신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착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발볼, 발등, 엄지발가락 부분, 어느 부분 하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전체적으로 발과 신발이 일체가 되는 느낌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니트 가피의 최대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느낌, 저는 뭐 너무나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처럼 조금 딱 맞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발볼이 조금 넓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편안한 그런 착화감, 일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완벽한 그런 일체감, 착화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뭐 니트로 된 베이퍼맥스 너무나 편안하죠. 어떻게 보면 EG350보다 이 모델의 일체감, 착화감이 한 수 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니트의 느낌이나 발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 특히나 이 발의 중간 부분부터 뒤꿈치까지 들어가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소재가 뒤꿈치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착화감이 너무나 좋은데요. 뭐 이 컬러,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하시더라도 다음에 조금 더 무난한 컬러가 나온다면 그때는 꼭 이 모델을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착화감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베이퍼맥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디자인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 부분에 이 베이퍼맥스 패턴이 베이퍼맥스 2로 바뀌면서 조금 단순화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섰을 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자갈밭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발바닥을 군데군데 지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살짝 들긴 했는데, 이 베이퍼맥스 2로 넘어오면서 그런 느낌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바닥의 모양 자체가 바뀌기도 했지만 예전 베이퍼맥스 발바닥에 들어가 있던 그 돌기들도 싹 없어져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상당히 평평한 바닥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는 뭐 예전에 나왔던 베이퍼맥스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 모델보다는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신발 신으시다가 이 베이퍼맥스 2 에어 유닛이 들어간 이 신발을 신으셔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편해요. 안정감도 좋고 뒤꿈치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베이퍼맥스의 쿠션,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쑥 들어가는 폭이 상당히 넓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앞부분에 하중을 실어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나이키에서 에어를 이용한 쿠션 시스템 중에 가장 진보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안락하면서도 또 그냥 평소에 이렇게 걸을 때는 어느 정도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이런 쿠션의 느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소재의 특성 때문인지 매끈한 바닥을 걸을 때는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델이 꽤 인기가 있을 줄 알고 10시가 딱 되는 순간 바로 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나이키닷컴에 재고가 있더라고요. 디자인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강력한 강도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하지만 제 예상에 이런 패턴들이나 컬러의 조합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만한 그런 컬러여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의 기능성, 뭐 착화감이나 쿠션, 그리고 신발끈을 쉽게 체결하고 풀 수 있는 플라이즈 시스템까지 나이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뭐 환경을 생각한 이런 소재의 사용까지, 어쨌든 뭐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기능성을 가진 신발이다. 네, 그리고 뭐 힐슬립 부분 말씀을 드려야겠죠. 힐슬립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어요. 거의 양말을 신는 듯한 느낌과 흡사하기 때문에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 하나 할 거 없이 발과 신발이 전체적으로 잘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심지어 저는 지금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었음에도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으면 이런 일체감은 조금 더 향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새로운 니트 가피, 그리고 진화된 베이퍼맥스 2, 그리고 플라이즈 와이어 시스템까지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만 조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컬러만 조금 심플한 구성으로 했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하고 컬러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아쉽게 느껴지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컬러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앞에서 본 모습, 이 신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리뷰를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나이키닷컴에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구입하시고 반품이 무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신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착한 모습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오랜만에 신어봐서 그런지 화려하게 나의 발을 감싸는 이 니트의 느낌, 그리고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
보완된 베이퍼맥스 2 플러스 일체감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와이어 플라이지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신발이었고, 바로 어제 제가 EG350 시온 컬러를 신어본 느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녀석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보시는 분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베이퍼맥스 2020 플라이니트의 무게는 328g 나오네요. 328g이면 어제 측정을 했던 시온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니까 무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2020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베이퍼맥스 2020 FK라는 모델을 살펴봤는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 베이퍼맥스 2의 느낌, 신발끈을 쉽게 묶고 풀 수 있는 이 플라이지 시스템까지 정말 기능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259,900원이면 나이키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의 가격대잖아요. 가격 부분 그리고 가피의 패턴, 이 두 가지 부분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기능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나이키 썸머 위크를 통해서 신발을 몇 개 구입을 했는데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델들 몇 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시간 되는 대로 빨리빨리 그 녀석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베이퍼맥스